안녕하세요. 준주쌤입니다. 자,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겨울방학이 잠깐 끝났다가 다시 또 봄방학이 시작되면서 아이들과 지금 함께 지내시고 계실 텐데, 자, 지금 아이들 방학 중이어서 집에서 이제 엄마들이 함께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고, 학원의 도움을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오늘은 엄마표 수학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아이에게 잘 맞는 학원을 선택해서 이제 보내도 좋은 효과가 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아이의 성향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약점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또 엄마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 못지않게 엄마표 수학을 하면서 지켜야 될 몇 가지 사항들만 좀 엄마들이 알고 계신다면, 엄마표 수학도 학원 못지않은 얼마든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엄마표 수학을 하신다면, 엄마표 수학을 할 때 우리가 좀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스케줄 관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원처럼 어떤 단체로 짜여져 있는 스케줄에 따라서 커리큘럼을 정해서 움직이는 그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하면 되게 한없이 늘어질 수도 있고, 계획이 어긋날 수도 있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아이 학습의 분량과 이제 기간과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정해가지고 스케줄을 짜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제 스케줄 관리에 있어서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무리해서 욕심을 막 내서 내가 어떤 기간 동안 단기간에 이런 것들을 끝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도, 사실은 아이들이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그 분량들은 좀 정해져 있거든요. 아이가 이제 체력적으로나 공부 습관이라거나 저학년 친구들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긴 계획을 장기 노선을 세워가지고 그거를 좀 무리하게 이끌고 가기보다는, 아이가 하루하루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적당한 분량, 이제 그것들을 정해가지고 최대 일주일 간격, 아니면 오늘 해야 될 하루 분량, 이제 이렇게 뭐 하루에 2쪽씩, 뭐 하루에 3쪽씩, 아니면 일주일에 요거 뭐 몇 장, 이런 식으로 이제 엄마와 아이가 우리가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적당한 분량을 짜서 진행을 좀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3학년 이후에 중고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뭐 단기적으로 한두 페이지씩 끝내는 이런 것보다는 이제 장기 노선을 좀 세우셔가지고 어떤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가 이 한 권을 끝냈으면 좋겠다, 한 학기를 몇 달 과정으로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주변 대형 학원들의 커리큘럼이나 이런 영상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주변 학원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수준의 아이들을 끌고 가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스케줄을 좀 짜서 그 분량을 이제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엄마와 아이가 함께 집에서 스케줄 관리를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유의할 점으로 꼽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스케줄,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해야 될 분량, 이제 이런 것들이 정해졌으면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활용해야 될 교재 선택이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주의해야 될 점인데요. 교재 선택을 할 때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게 뭐 학원에서 어떤 전문가 선생님에게 강의를 듣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교재 선택을 할 때는 개념 설명이 충분하고 탄탄한 교재로 좀 골라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충분히 그 단원에서 배워야 될 개념을 학습할 수 있도록, 자, 처음 배우는 학기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탄탄하게 충분히 실어져 있는 교재를 선택하시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교재를 이제 선택을 해서 아이와 함께 학습을 진행을 할 때, 자, 그러면 이제 개념 설명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궁금증을 저에게도 이제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집에서 교재를 가지고 엄마표로 이제 학습을 하실 때, 저는 이제 이것도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네가 스스로 한번 읽고 이해해봐 라는 방법보다는, 엄마가 한번 전체적으로 먼저 이해를 해보시고 읽어보시고 아이에게 먼저 설명을 해주시는 방법으로 개념 학습을 하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럴 때 이제 엄마가 그 설명이 원활하지 않거나 나도 잘 못하겠다 생각이 드시면, 요새는 이제 EBS라든지 동영상 인터넷 강의들 굉장히 많이 무료로도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일단 아이 스스로 뭔가 개념을 이해하게 하기보다는 선생님의 강의나 아니면 엄마의 개념 설명이나 이렇게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3학년 이후에 이제 고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먼저 설명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정한 개념 교재에서 그 파트의 개념을 네가 한번 읽어보고 어떤 내용인지 반대로 엄마한테 설명을 좀 해줘 볼래?
볼래? 요 방법을 저는 가장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냥 네가 한번 읽어봐 이렇게 하고 그냥 맡기기만 하면 또 대충 읽고 넘길 수 있거든요. 그냥 한번 눈으로 보고 다 이해했어요 이렇게 하고 넘길 수가 있는데, 자, 엄마에게 설명해 줄래? 라는 걸 하나 더 붙이면 이제 아이가 어쨌든 내가 읽은 내용을 엄마에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한 번은 더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3학년 이후에 이제 고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엔 개념학습을 할 때는 먼저 스스로 그 개념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을 내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제 엄마에게 한번 설명을 시켜보시고, 거기에서 뭔가 잘못된 개념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서는 좀 바로 잡아주시는 작업도 좀 해주시고, 이런 방법으로 개념학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스케줄도 잡았고 그 다음에 교재도 선택을 해서 개념 진도도 나갔으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유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배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옆에서 이제 엄마가 엄마표 수학이라고 해서 옆에서 다 이렇게 지켜보면서 한 문제 풀고 채점하고 또 한 문제 풀고 채점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엄마가 아이가 하는 학습에 계속 수시로 관여를 하시는 거는 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문제를 풀 시기가 됐으면 어떤 시간이나 분량을 좀 정해주시고, 뭐 1번부터 몇 번까지 네가 한번 풀어봐 라든지 몇 점까지 네가 한번 풀어봐 이렇게 아이에게 먼저 좀 시간을 주시고, 엄마는 그냥 옆에서 책을 보신다거나 다른 볼일 보시면서 좀 기다려 주시는 작업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시간 동안에 우리 아이가 다 풀었으면 그 다음에 채점은 좀 그 한꺼번에 몰아서 그 방금 우리 아이가 다 푼 문제들을 가지고 채점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이걸 엄마도 같이 이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한 문제 풀고 그 다음 문제 풀 때까지 못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틀렸잖아. 옆에서 자꾸 이제 간섭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똑바로 안 풀고 있잖아. 이렇게 옆에서 자꾸 이렇게 지적하는 것들은 이제 아이의 학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엄마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주의점은, 자, 아이를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채점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간혹가다 이제 아이들 중에는 틀린 표시, X 표시나 본인이 틀린 거에 대해서 그 책에 이렇게 흔적을 남기는 거를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 좀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보면 되게 다양해요. 엄마가 우리 아이가 X표 하는 거 싫어한다고 해서 막 하트도 해주시고 막 별표도 쳐주시고 하는데, 학습적인 면만을 본다면 사실은 그거는 크게 의미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싫어한다고 해도 이거는 뭐 이거 누구 보여줄 책이 아니니까 우리가 맞고 틀린 거는 정확하게 교재에 구별을 해놓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걸 좀 설득을 시켜주시고요. 그래서 틀린 문제, 얘가 바로 한번 틀린 문제, 그 다음에 실수로 틀려서 뭐 다시 그냥 계산만 다시 해서 스스로 맞춘 문제라든지 아니면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힌트를 받고 푼 문제, 이런 것들은 좀 구별이 되게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이제 그래야 교재가 뭐 한 권이 끝나고라든지 한 단원이 끝나고라든지 다시 한번 오답을 위해서 복습을 할 때 본인이 이제 풀렸던 문제들 중에 내가 정확하게 이제 알고 있는 것과 그다음에 도움을 받아서 알았던 문제들,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다시 한번 오답을 정리하는 시간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문제 풀 때 채점할 때부터 명확하게 구분이 되도록 채점을 해주시는 거는 집에서 공부하실 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들 중에 가장 이제 크지만 어려운 거예요. 지키기가 어려운 게 우리 아이가 문제를 많이 틀렸을 때 엄마의 대처 방법. 일단 이게 뭐 수학을 가르쳐 보면 친정하게는 할 수 있다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만큼 집에서 이제 엄마가 내 아이를 직접 가르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요. 틀리는 문제가 생겼거나 설명을 할 때 이해를 못하면 정말 이게 선생님과는 다르게 또 엄마는 더 그 분노가 커지는 건 자연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내가 어쨌든 엄마표로 우리 아이를 집에서 수학 학습을 시키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으면 틀린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지시는 것도 이제 엄마에게 가장 필요한 주의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이제 틀렸을 때 물론 내가 욱하고 이걸 또 틀렸어 이렇게 말을 하고 싶지만 한번 참아주시고, 아이가 왜 틀렸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은 해주시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게 아이가 단순 계산 실수로 문제를 틀렸는지, 그래서 오답이 나왔는지, 아니면 문제를 정말 꼼꼼하게 읽지 않아서 이제 그런 습관들이 잡히지 않아서 얘가 더 대충 읽어서 문제를 잘못 풀어놨다든지, 아니면 뭐 문제를 제대로 이해를 하긴 했는데 문제 해결 방법을 아예 자체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개념 이해가 좀 덜 됐을 수도 있고, 이런 처음 보는 유형의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다양한 아이의 오답에 대해서 다양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틀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엄마가 원인을 먼저 찾아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아이가 틀렸다고 해서 옆에서 이제 엄마가 더 화를 낸다거나 아이가 공부하기 싫어지게 만들면 이게 엄마랑의 관계가
엄마표 학습을 쭉 유지하기 쉽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틀린 문제에 대해서 좀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엄마들만의 노하우를 좀 갖고 그리고 지도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엄마표 수학을 할 때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스케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의 역량에 맞도록 스케줄 관리를 위한 계획을 좀 먼저 잡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재 선택. 그래서 처음 개념을 배울 때는 개념이 충분하게 다뤄져 있는 교재를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개념 공부 방법,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엄마가 개념을 설명을 해주셔도 좋고, 뭐 EBS나 어떤 다른 동영상 강의를 활용해서 아이에게 선생님의 설명을 좀 듣고 그리고 이해하고 개념을 본인 스스로도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필요하고, 자, 고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설명을 듣기 전에 먼저 한번 스스로 개념을 읽어보도록 하고 본인 스스로 이해를 충분히 한 뒤에 그것을 반대로 엄마에게 한번 설명을 해볼 기회를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기다려주시는 자세와 우리 채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틀린 문제의 대처 방법 이런 것들만 잘 활용한다면 어머니가 잘 주의하고 잘 지켜가신다면 엄마표 수학도 학원 못지않게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영상 도움 되셨나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주제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